2020년 1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용 의약품들 중 주사용 항생제와 생물학적 제재인 백신에 관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오는 11월 13일 이후부터는 보호자들의 반려동물 백신 구매에 제한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보호자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확대된 수의사 처방제도와 자가접종에 대한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마음대로 구입했다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이젠 마음대로 구입도 못해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2020년 11월 12일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2022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성분의 주사용 항생제와 생물학적 제재인 백신들에 대해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가접종은 불법이다. 아니다. 2022년 11월 13일 이후부터 불법이다 등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자가접종에 관한 영상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었지만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라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허용 가축 범위에서 반려동물들이 제외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의견들이 갈리는 이유가 이번 수의사 처방제도 개정에 포함되는 약품들 중에 생독 백신들이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백신을 구입할 수 없다. 그래서 자가접종이 이제는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데 자가접종이 합법이 아닌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백신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그 백신을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데요. 법에서는 행위에 대한 구분을 엄격하게 하고 있고 행위에 따른 법의 적용이 달라서 보호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구입한 백신을 마음대로 주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측 링크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 사실을 모르는 보호자들이 단순히 구입 행위만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다 보니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보호자들이 이런 법의 관계를 알기는 쉽지 않죠. 수의사들이나 약사들도 잘 모르는 이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이런 법률적 사실과 상식적 판단에서 오는 괴리감은 2017년 7월 이후 자가접종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리감을 해결하고자 농림부에서 백신의 구입 자체를 수의사 처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가접종이 막힌 것이 아니라 이 혼돈을 종결시키는 합의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사들이 돈독이 올라서 독점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수의사 처방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오남용되거나 잘못 사용 시 위험해질 수 있는 약물들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사용하고 관리하자는 것이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금전 논리를 들이밀면 자유로울 수 있는 직업군은 사실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런 금전적 논리보다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판매하는 단체에서는 벌써 이에 대해 보호자들 교육에 나섰는데요. 현재 수의사 처방제에 포함된 백신은 강아지 4종 백신과 고양이 3종 백신, 고양이에게 주사되는 광견병 백신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에 대한 내용은 쏙 빼버리고 광고를 하던데 고양이 3종 종합 백신도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처방제도는 수의사들의 무분별한 독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방전이 있으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처방전 발행에 대해서도 왈가불가 말이 많습니다.
단순히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백신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만 접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본 이후에 그 환자를 대상으로만 발행할 수 있는 의약품 판매 지시서인데요. 백신에 대한 처방전을 받으려고 동물이 동물병원으로 내원해야 하고, 그리고 진료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서 다른 비용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방전 발행비 5,000원이라는 말만 믿고 동물병원에 갔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죠. 또한 동물 없이 동물병원에 찾아가서 처방전을 발행해 달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어떠하건 처방전을 발행받아 백신을 구입하고 직접 주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사 행위 자체는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의사법 위반이 되고, 농림부 사례집 3번에 따라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주사 행위는 허용될 수 있는데, 이는 반려동물들도 당뇨 치료처럼 경우에 따라 시간을 정해서 매일 주사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주사 행위가 가능하며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한 면책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는 법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배했지만 이를 면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농림부 사례집에서도 가급적 수의사를 통해 직접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내원이 불가피한 경우 면책이 되는 조건은 바로 이것인데요. 백신의 경우에는 사실 이 사유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발적인 행위이고, 또한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이미 내원했는데 어떤 경우가 불가피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 조건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독점하는 게 아니냐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면허증을 보유한 특정 직업군에게 특수한 행위에 대해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사적인 목적보다 공적인 목적이 더욱 강합니다. 괜히 돈 좀 아끼려 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백신 접종은 주사 행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약물이 체내에 주입되었을 때 개체와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바늘을 통해 피부가 관통되면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감염은 되진 않는지, 공중보건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좀 더 안전하게 전문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의사가 해도 부작용이나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해 원칙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한다면 문제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이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무분별한 자가접종과는 차이점이 되겠죠. 의료행위나 수의료행위는 대상에게 어떠한 손상을 가하는 침습적 행위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하는 것이 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그러라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이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김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